비공개 계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비공개면 진짜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는 않나요? 과연 그럴까요? 사안을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교연의 조아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교양의 정승환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트위터 등의 어떤 기재글을 올렸을 때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유명 배우신데요. AI가 조작한 어떤 증거물과 함께 사생활이 이제 유포돼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사례도 지금 저희가 확인하게 됐었는데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가짜 뉴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로 인해서 실제로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피해를 입고 소비하는 사람들 역시도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한정된 공간에서 내가 올린 글이 왜 이게 명예훼손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죄를 규정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좀 다른 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방할 목적이 온라인상 명예훼손죄를 판단하는 데 중요 쟁점이죠. 우리가 명예훼손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명예훼손이 되는지가 상당히 분명한 사례들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공공의 목적이다 아니면 또 내가 피해를 당해서 그런 사실을 알리는 목적이다 이렇게 어떤 좀 정당한 이유를 수반한 그런 명예훼손적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지 그런 모호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예훼손 관련해서 반드시 이 죄가 성립할지 안 할지 모호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를 제시하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비방할 목적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비방할 목적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의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사회적으로 이 사람의 평가가 저하되는 그리고 한 그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그렇게 만들 의도 이걸 지금 비방할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글 자체가 명예훼손적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글을 올린 것만이 아니라 그 글을 올린 목적 자체가 상대를 비방할 목적도 별도로 인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 판례에서 좀 유의미했던 것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드러낸 사실이 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판단을 했어요.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비방의 목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 두 가지는 다른 요건을 구성한다. 이렇게 판례가 제시를 했죠. 그러면 이제 명예훼손적 글을 남겨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이 안 되면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좀 유의미한 판례입니다. 네, 법원에서는 이 비방의 목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익적 목적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만약 내가 누구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글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비방의 목적은 부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무죄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이 사안은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사례인데요. 아마 단톡방 안에서 누군가를 저희가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온 거죠. 근데 이 비방의 글을 게시하게 된 목적은 아마 이분이 지금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 대해서 갑질을 했던 사안이었는데 그 글을 올린 목적이 다시는 그 갑질에 대한 어떤 경고를 하고 이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글이 게시되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즉, 그 글의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명예훼손적인 글이라는 판단은 되었지만 그 글을 게시한 목적이 타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서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관련해서 무죄가 판단된 사안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어떤 성추행과 관련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얘기하면서 다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목적도 있어 보이는데 네. 법원은 어떤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건가요? 가해자를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다르게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었는데 주관적인 표현으로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표현을 한 것 자체가 유죄가 된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사안처럼 내가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직장 내에서 당한 것이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시 이 직장에서 나 같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기를 네. 바라는 마음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결과는 좀 달라질까요? 가해자에 대한 비난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듯이 썼다면 이제 공공의 이익에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어떤 피해 사실을 알리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표현이나 네. 그 게시하는 내용, 글의 네. 내용에 따라서도 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하시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좀 문제되는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해시태그를 보면은 H키즈 쿠킹 클래스, 이제 H키즈 쿠킹 이런 지금 해시태그가 달려 있고요. 당사자의 사진이 지금 게시돼 있습니다. 이 글을 올린 분도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끔 나름 처리는 한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드러났으면 해서 그렇죠. 이런 조금 남겨놓은 해시태그와 거죠. 사진을 또 올려놨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네. 거는 저희가 어떤 글을 게시할 때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는 특정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 명예훼손적인 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특정된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특정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어떤 두 문자나 이니셜만으로도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이 된다. 이렇게도 봅니다. 지금 이 사안도 법원에서는. 그랬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일 수도 있지만 어떤 한정된 집단의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어도 되는 거죠.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돼야지만 뭐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집단 아니면 그 글을 보고 있는 사람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안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었을까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의 경우에는 게시한 분 입장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이런 불륜을 해도 되느냐. 그래서 마치 이제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뭐 인스타그램 자체가 사적 영역에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 강사란 분이 그렇다고 공적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불륜을 폭로한 것을 공익적 목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들만 볼 수 있는 비공개 계정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비공개면 진짜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는 않나요? 과연 그럴까요? 사안을 한번 보시죠. 이 글도 역시 비공개된 인스타 계정에서 자신이 직장 내에서 성추행 또 성희롱을 당한 내용을 게시한 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비공개 계정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이제 요건 중에 공연성이라는 거는 뭐죠? 우리끼리 그냥 사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널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계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법원은 공연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비공개 계정이긴 하지만 내 계정에 팔로우를 한 사람들은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이 사안에서는 이 계정에 팔로우한 사람이 같은 직장 내 동료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글을 게시할 때 내 계정에 우리 직장 동료 중에 누군가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 글을 게시할 때는 이미 글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 본인의 어떤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실을 고발하는 이제 성격이 좀 보여지는데요. 법원은 비방의 목적을 인정을 했나요? 이 비방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또 중요하게 이제 판단이 됐던 부분은 비공개 계정이라는 점이었어요. 이 비공개 계정은 글을 올린 그 피고인이 승낙한 팔로워들만 게시글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공개 계정이라는 부분은 한편으로는 또 사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의견을 주고받는 공간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아, 오히려 그럼 네. 공공의 이익을 인정을 안 한 네,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고인이 제기한 문제를 공론화를 했다고 보질 않은 거예요.
그렇겠네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올린 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이런 사적인 성격이 강한 비공개 계정,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 올린 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이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어떤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인스타그램의 어떤 스토리라든지 피드가 아니라 DM에서 주고받은 글은 어떻게 될까요? DM 대화는 1대1 대화, 그러니까 카톡처럼 1대1로 할 수 있는 걸 저희 DM이라고 하는데 DM으로 나눈 대화는 모두 공연성을 부정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럼 단체 DM방에서는 어떨까요? 단체 DM방은 오늘 소개해드린 단체 카톡방과 동일하게 판단돼서 그런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고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저희가 카카오톡 단체방, 인스타그램 등 좀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죄 그 경계선에 대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 이 SNS나 카카오톡,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명예훼손이 되느냐 올린 글이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비방할 목적 이 비방할 목적이 있는데 비방의 목적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글이 어떤 공익적인 문제 제기나 내부적인 신고의 어떤 성격,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함 이런 거라면은 이제 비방의 목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될 텐데 가령 뭐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감정 섞인 표현이라든지 명시적인 조롱 이런 것들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달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교연이었습니다.